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통 큰 투자 결정을 했네요. 오는 2028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가 넘는 큰 돈인데요. 이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31조 원이라 그러는데 정말 통 큰 투자입니다. 네네. 예, 2028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에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네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한 가장 큰 투자다. 그렇겠죠.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서 정 회장의 설명을 보면은 이 핵심은 철강을 비롯해서 부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투자 중에 일부로 그 현대제철, 그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신설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네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일단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그다음에 부품이나 물류나 철강에 61억 달러, 그리고 또 하나 눈길 끄는 게 미래 산업과 에너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에 63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한 제철소는 말 그대로 이 자동차 산업 받쳐주는 그 강판, 특화된 그런 공장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 여기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 그래서 이 AAM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 도심형 전기 항공기라든가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까지 언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하지만 이미 또 현대차가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인수한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그리고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슈퍼널, 모셔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사실 연구개발 단계인데 이제 사업화를 좀 많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눈길 끌었던 그 정의선 회장 움직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지 시간 26일, 사실 오늘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조지아주의 HMGMA, 이름이 어렵습니다. 여기 준공식에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장인데 신개념 공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기반,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단순한 완성차 공장을 넘어서서 미래 기술을 한마디로 다 집어넣어서 다 실험해보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공장, 더더욱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표방하고 있으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동이 되면은 지금 현재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한 연간 30만 대인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은 한 50만 대로 늘어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연간 120만 대까지.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공세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 기업 전략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연간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단 부품 현지화 비율도 좀 높이고, 그리고 배터리팩이라든가 이 전기차 핵심 기술 같은 것들도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자동차 말고 로봇, AI, 모빌리티까지 다각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미 투자를 정의선 회장이 발표한 장소 자체가 백악관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으로도 나왔던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 사실 현대차가 우리는 우리 기업이라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워낙에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일단 이런 회사가 미국의 그 관세 이런 거를 좀 피하려는 목적도 있고 해서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무시 못할, 이거는 경제적인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연히 현대차의 투자 계획 발표를 자신의 그 관세 정책, 이 봐라 효과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내 관세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 투자는 내 관세 정책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관세가 외국 기업들 불러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이제 뭐 루이지애나가 지역구인 그 하원 의장, 마이클 존스 하원 의장 또 왔었고, 네네. 그다음에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 뭐 철강 공장 만든다고 하니 거기도 왔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뭐 장제원 부회장, 그다음에 주한 그 미국 대사를 지낸 성김 사장 이런 사람들의 현대차 쪽의 이름들을 다 일일이 또 호명을 했대요. 호명을 하고 그러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큰 소리, 면허 같은 거 얻는 거 있을 때 힘들면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얻어줄게,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정의선 회장도 맞장구를 또 굉장히 잘 쳐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공장 설립 논의가 시작된 거, 그게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부터 이게 얘기가 됐다. 또 이렇게 또 좀 치하를 해드리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웃으면서 뭐 맞다고 또 화답하고, 그리고 뭐 정 회장 스스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위 맞춰주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에서 많이 맞춰주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뭐 활짝 웃으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발표 시점이 공교로운 것 같아요.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호 관세 발표 그 직전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예, 확실히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 관세 이거 올리겠다 저거 올리겠다 얘기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네네. 애들 어지러우실 거예요. 뭐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오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지금 협상 중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제 한국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대미 투자 계획 발표한 거 지금 현대차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백악관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국 기업인이 미국 대통령하고 나란히 같이 서서 투자 발표, 이것도 사실 처음이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관세 리스크 이거 줄이려는 거, 그거는 뭐 확실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교롭게 또 오늘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 뭐 다시 말하면 수입차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입차에 부과한 관세가 2.5%였다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10배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예외가 있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관세,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수입차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예외 조항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나프타 대체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대체한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멕시코나 캐나다하고는 별도로 다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서 조건부입니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나 부품은 뭐 면세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경우도 관세가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될 건지, 네네. 이거는 사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이라든가 이런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그동안에 엄포를 놨을 때는 뭐 예외는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이렇게 일률로 하는 게 그게 뭐 말이 쉽지 사실 좀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그건 거의 뭐 자유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일부 국가나 기업별로 사실 협상을 통해서 이제 면제를 받거나 줬고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그거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관세가 일단 높아지기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뭐 네네. 피할 수 없는데,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그다음에 전장 부품 이런 거 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25% 매기겠다고 하고 이 품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고율 관세 매기는 거 하는데 이제 다만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도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요거랑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한국 기업의 경우는 이제 한미 FTA랑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 이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모든 것은 일단 올라갈 거는 확실해 보이지만 협상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관세면 관세지 보니까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그것도 원칙도 있고 또 예외도 있고 참 종류도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동아시아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일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동아시아 기업들이 결국은 미국에 제일 흑자 많이 내는 기업들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소나기를 세게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 우산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쪽인데 네네. 다 한국 기업들은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하겠다 뭐 이러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텍사스주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뭐 건설하고 있는 게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여기는 그 패키징 생산기지 설립하고 있고 LG전자는 뭐 테네시 공장에 뭐 냉장고라든가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생산하는 이렇게 현지 생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포스코도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 관세 굉장히 위협이 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 이런 정도 단계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중국 기업도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네네. 그 전기차 회사 비아디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그 전기 버스 공장 설립해서 이제 현지 생산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업체가 이제 닝더라는 회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뭐 KATI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도 지금 아무래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또 기술 규제 또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첨단 기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되도록이면 생산을 강화하는 영역이 또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이나 대만에 좀 기술 있는 중소기업들 뭐 인수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본 정부는 뭐 대미 투자 1조 달러 뭐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소프트뱅크 이런 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투자 계획 밝힌 바 있고 이제 도요타 자동차도 일단 미국 현지에서 SUV라든가 픽업 트럭 이런 거 생산 늘리겠다. 지금 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기보다는 뭐 이제 그 정도 단계고 이제 혼다 자동차는 또 여기 오하이오주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먹여 살려주는 게 맞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그 혼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의 또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하도 그렇게 찌푸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 상당 부분을 그러면은 동남아로 좀 이전하겠다. 중국은 미국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사무기기 업체 리코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는 공장을 일단 태국으로 옮기고 뭐 이런 게 있고요. 대만도 그 TSMC 뭐 트럼프 정부에 거액 투자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일단 애리조나주에 여기도 120억 달러 들여서 반도체 공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애플 생산하는 걸로 유명했던 그 폭스콘 네네. 여기 원래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위스콘신주에 역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한중일 대만까지 동맹 비동맹 다 가리지도 네. 않고 모두 다 상호 그 관세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상호 관세 타겟이 되는 나라들을 더티 15개국이라고 한다면서요. 결국은 대미 수출 많이 해서 흑자 많이 보는 나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네요. 이게 참 그 용어가 네네.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네. 물론 이제 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굉장히 산업이 컸던 거 사실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한 거였는데 지금 더티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네.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만 봐도 서로 반응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는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협조하면서 협상하는 쪽이고, 반면에 이제 캐나다는 보복관세 우리도 매기겠다 하고, 뭐 캐나다는 지금 그 반미 정서 때문에 난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 상품 보이콧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단 소나기 피하기. 그래서 기업들이 우선 협력 기조로 나가고, 그럼 그 나라 정부들도 또 그런 거를 내밀면서 협상을 하겠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금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이제 무역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베트남은 지금 성장하기 급한 나라여서 여기는 뭐 지금 일단은 미국하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생산 거점 다각화하는 거, 그리고 뭐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또 협력 강화하고 이러면서 나름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유럽 국가라 그래도 결국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예요. 네네. 자동차 만드는 나라들. 네. 근데 독일은 일단 미국하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역시 아무래도 시장 다각화 이런 거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미국하고 그 나라 정부들이 협상하는 게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네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처음에는 막 격앙되게 그럼 우리도 보복관세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서로들 약간 간보는 단계 어떻게 나오나 이런 단계에서 물밑 협상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말에 따르면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고 대미 수출해가지고 이익 보는 건 더티하다. 네. 이런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움직임에 다소 반가운 소식일까요? 그동안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면제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다수 국가에 적용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n April 2nd, the reciprocal tariffs will go into effect. Is it truly reciprocal? Are there some countries that might get a break or some sectors that might get a break? Well,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but we might be even nicer than that. You know, we've been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but I call it Liberation Day. April 2nd is Liberation Day. We'll be bringing some of the money back that's been taken from us. Let's be nice by using the word taken. 그래서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난 건지 아니면 아예 원칙이 없는 건지 아니면 협상의 전략인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국 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네네. 너희만 너무 이득 보지 마라는 건데, 참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친절했는데 너희가 우리 돈 다 빼앗아 갖고 우리가 이제 너희들에게서 덜 빼앗기는 해방의 날, 참 정말 적나라한 표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관세는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수단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관세 수입을 벌어들여 가지고 미국이 잘 살게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전략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요약하면 너희 하는 거 봐서 네네.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는 면제나 인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하면 용서해 줄게. 현대차에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의 투자이고 어느 정도를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숙이고 들어가야 얼마를 인하를 해줄 건지, 이런 거는 진짜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는 관세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 결정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 미국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어쨌든 정말 이제 통 큰 투자였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도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결국은 뭐 무역도 있지만 이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것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 빼앗아 간다였고. 근데 그 일단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뭐 현대차가 뭐 수천 개가 될지 수만 개가 될지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거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세 정책을 관세를 통한 압박을 트럼프 정부가 주요 수단으로 이제 각국과 상대하면서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러면 부품이니 뭐니 다 가격 올라가서 미국에 이제 물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신뢰야말로 정말 상호적이어야 하죠. 네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신뢰의 표시를 했으면은 무언가 그런 미국도 신뢰의 표시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그러면 현대차는 관세를 안 낼 수도 있어라고 말을 한 거. 그건 일단 뭐 상호적인 뭔가에 대한 뭐 약속까지는 아니어도 해준 걸로 시사한 걸로 분명히 보이죠. 근데 다만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미국뿐 아니라 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네. 그리고 신기술 같은 것도 또 필요에 따라서 미국의 스타트업들하고도 많이 협력을 하고 이제 그런 거고 미래기술 투자도 늘리고 있는 회사인데 모두가 현대차인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대차처럼 저렇게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현대차의 성과를 가지고 이 봐라, 우린 이 정도를 했다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낼 것 같기는 하다. 네네. 그러나 그래 우리 현대차가 투자해줬으면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일단 맹목적으로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네. 예. 결국은 백악관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잘해야겠죠. 네. 그 협상에서 일단 이제 관세 어떻게 해서든 낮추기 위한 협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주로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런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산업에 따라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 다변화 이것도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미국과 어떤 거는 우리가 비율을 맞춰주지만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이제 그런 어떤 협조 이런 것도 국제협력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현대차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리스크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이라든가 협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또 중소기업 쪽은 국내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당장의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과정이 결국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 큰 차원의 정책과 연결이 돼야 된다. 네네. 지금 그게 결국은 가장 모범 답안일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정은 기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